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밖이 깜깜하죠. 오늘 촬영하느라 말을 많이 하고 또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금방 지치더라고요. 배도 고프기도 하고 그래서 저녁을 먹고 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현재 저는 소나타 D 엣지 N9을 타고 있습니다. 본편 시승기에서는 제네시스의 G70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타니까 또 이제 이 소나타 N9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이 또 와닿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 소나타 D 엣지 N9 같은 경우는 고성능 모델에 속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이 본편에서 비교를 했는데요. 이 제네시스 라인업에 들어가는 세타3 가솔린 2.5 터보 엔진이 이 소나타 D 엣지 N9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스트림 2.5 가솔린 터보 엔진이 원래는 304마력짜리거든요. 근데 D 엣지 N9 같은 경우는 290마력입니다. 그래서 마력이 다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해놨을까 싶었는데 이거는 엔진을 약간 디튠한 거더라고요. 소나타 D 엣지 N9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왜 디튠이 됐는지는 본편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영상 참고해 주세요. 현재 코너를 돌고 있는 중이고요. 이 소나타 D 엣지가 직발만 좋고 선의 능력이 좀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전륜구동 차량인데 이렇게 마력이 높아버리게 되면은 토크 스티어가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과격하게 운전을 했을 경우에도 토크 스티어가 아주 살짝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거의 막 서킷 주행 아니면은 완전 막 구부진 와인딩 이런 코스를 갔을 경우에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일반적인 이런 도로에서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진 않았었습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이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게 되면은 지금 이 액티브 엔진 사운드도 강하게 해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번 밟아볼게요. 와, 순간 가속력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와, 그리고 이 액티브 엔진 사운드가 현대차에도 들어갔었고요. 또 이제 제네시스 라인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이 소나타 D 엣지 N9에 들어가는 이 액티브 사운드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스피커로 송출되는 사운드가 조금 더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사운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차들은 10이라면 요거는 한 20 정도로 사운드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속 마력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제로도 정말 잘 달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지금 또 이제 코너 길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코너를 돌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급격하게 코너를 돌 때에는 약간 이런 언더스티어가 느껴지면서 뭔가 좀 내가 이 차를 컨트롤하기 힘들어지겠다 라는 느낌이 조금씩 다가옵니다. 토크 스티어까지 느껴지진 않지만 좀 이게 힘이 좋은 차인데 언더스티어가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접지가 된다는 느낌이 크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 차가 직발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N9 같은 경우는 4륜으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정감 있게 좀 펀드라이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4륜이 옵션으로 선택이 되지 않는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이게 N9이기 때문에 클러스터 게이지에 일반 차들과 다르게 이런 레벨 게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진오일 온도 이런 것도 이 그래프로 표시를 해주고요. 토크, 내가 이 엑셀 페달을 얼마나 밟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토크도 즉각적으로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2.5 터보 차저가 달려있는 차이기 때문에 터보가 언제 터지는지 그리고 터보가 얼만큼 터지는지도 이 그래프로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금 귀여운 게 제가 한번 또 밟아볼게요. 이렇게 엑셀링을 하면은 터보가 돌아가잖아요. 그럼 뭔가 초록색깔 아이콘으로 터보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라고 그래픽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것도 좀 귀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액티브 엔진 사운드까지 키면서 이렇게 밟았을 때 와, 지금 또 5000 정말 잘 나갑니다. 정말 잘 나가요.
특히 제가 이 가속감을, 이 N9 가속감을 정말 칭찬을 많이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G70하고 비교 시승을 했잖아요. 근데 마력만 따지자면 G70이 훨씬 더 마력이 높습니다. G70 같은 경우는 2.5 터보가 304마력이고요. 제가 타고 있는 N9 같은 경우는 290마력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칙상으로는 G70이 조금 더 가속감이 좋아야지 맞는데, N9은 이 초반 가속감이, 초반 반응감이 G70에 비해서 정말 빠르고 민첩하고 좋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차 중량의 차이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타고 있는 N9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1600km대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시승했던 G70 이제 AWD 라인 같은 경우는 1700km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두 차종 간의 공차 중량 차이가 110km가 넘기 때문에 이런 공차 중량 차이 때문에 오는 초반 가속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N9, 소나타가 조금 더 잘 나간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소나타 N9 같은 경우는 N 파워 시프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업시프트, 그러니까 단수가 올라갔을 경우에 이 수동 변속기에서 RPM이 쫙 올라가다 이제 업시프트를 해야 될 것 같으면은 클러치 밟고 이제 이렇게 기어를 바꾸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N 시프트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컴포트나 에코 모드보다는 스포츠 모드일 때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제가 임의로 6단으로 바꾸고 7단으로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3단이고요. 4단으로 3단에서 4단, 5단, 6단으로 지금 업시프트가 되었는데요. 진짜 내가 뭔가 클러치를 밟고 수동 변속기로 변속을 하는 것처럼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정말 강렬합니다. 이게 탁탁탁 꽂히기 때문에 정말 운전의 재미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종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뭐 가속감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솔직히 뭐 일반 뭐 소나타도 그렇고. 근데 N9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브 모드 간의 성향 차이가 되게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에코 모드고요. 에코 모드에서는 시속 80km에서도 뭔가 조용하죠. 그리고 시속 90km 되니까 벌써 탑기어 8단을 써버립니다. 에코 모드는 진짜 말 그대로 연료 효율성을 위해서 세팅이 된 거기 때문에 뭔가 이 DCT 미션이 달려있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변속감을 구현을 해주고요. 지금은 노멀, 컴포트 모드와 동일한 노멀 모드입니다. 노멀 모드에서 잠깐 이 속도를 낮춰보고요. 다시 밟아볼게요. 지금 현재 6단입니다. 6단에서 쭉 밟아볼게요. 지금 7단으로 변속이 되었습니다. 노멀 모드까지만 하더라도 변속되는 게 그냥 자동 변속기처럼 정말 부드러워요. 뭐 밀어주는 맛도 없고 이게 N9인가 고성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냥 컴포트 그 자체입니다. 90km, 100km 정도 가니까 또 이제 탑기어를 써버립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모드. 이 N9은 사실 스포츠 모드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밟아보겠습니다. 현재 4단입니다. 4단에서 이미 100km가 넘어버렸고요. 지금 4단에서 방금 업시프트 되는 거 보이셨나요? 진짜 내가 이렇게 탁탁탁 기어를 바꾸는 것처럼 뒤에서 팍팍팍 밀어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만큼 운전의 재미는 G70보다는 N9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액티브 엔진 사운드를 강하게 틀고 다녔고요. 꺼보겠습니다. 다시 밟아볼게요. 확실히 이 액티브 엔진 사운드를 끄니까 뭔가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조금 덜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엔진 힘이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액티브 엔진 사운드를 끄더라도 뭔가 뭐 달리는 맛이 뭐 적어진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엔진음, 자연스러운 엔진음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소나타 N9을 데일리카로 타고 다녀도 괜찮은 것인가? 일단 저는 이 소나타 D 엣지를 그냥 이제 1.6 터보 그냥 모델도 타봤고 또 이제 지금처럼 고성능 라인도 타봤는데요. N9 같은 경우는 데일리카로 타더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냥 라인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좀 이런 소음이라든지 NVH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시끌시끌하게 느껴지고요. 특히나 이 N9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휠이 커지면 커질수록 승차감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들에 비해서는 승차감이 다소 좀 탄탄한 방금처럼 이렇게 다리 놓으면 다리 이음새 이런 것들도
소음으로도 한번 들리고 진동으로도 한번 들립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탈 수 있는 펀카긴 하지만 일반적인 데일리카와 비교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편안하진 않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를 따지면은 G70이 데일리카로 타기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가격을 보면 또 이제 납득이 안 되기는 합니다. 소나타 N9 같은 경우는 기본 2.0 가솔린과 1.6 가솔린 터보에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N9이 그냥 디자인, 그러니까 스포츠 패키지긴 하지만 디자인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외장에 이런 뭐 버킷 시트라든지 이런 거는 N9하고 동일하게 들어가지만 고성능이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인 2.0 같은 경우는 똑같이 2.0 자연흡기 엔진에 뭐 6단 변속이 들어가고요. 또 이제 1.6 터보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냥 1.6 터보 엔진에 자동 8단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달리는 맛은 없고 그냥 이제 감성 마력을 조금 올려줄 수 있는 그냥 디자인 패키지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격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고성능 엔진이 들어가 있는 N9 같은 경우는 이게 옵션 하나만 추가해도 4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가성비와 또 많이 멀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이제 실제로 오늘 G70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제네시스 G70 같은 경우도 2023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200만 원대 정도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4,3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N9이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300만 원만 더 쓰면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대명사 제네시스를 탈 수 있는데 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항상 그 돈시에서 언급하는 차종이 있죠. 바로 이 돈이면은 4천만 원이면 사실 그랜저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고급스럽고 또 승차감도 정말 좋고요. 정숙성도 좋고 또 이제 요즘 이제 7세대 그랜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워낙 고급스럽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 N9 가격대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G70이 좀 더 비싸긴 하지만 만약에 같은 4천만 원대 기준으로 이 N9을 살래, G70을 살래라고 물어본다면은 좀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하지만 저는 이 N9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뭐 내장재라든지 고급감 이런 것들은 제네시스 G70이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 타보아도 이런 내장재라든지 마감 처리, 특히 시트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확실히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G70이 훨씬 좋았습니다. 하지만 좀 많이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승차감과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G70 같은 경우는 6년째 풀체인지 없이 계속 부분 변경으로 인해서 구형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세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협소하고요.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도 G70이 당연히 더 비싸니까 좋아야 되잖아요. 며칠 동안 타보니까 소나타 N9이 아주 근소하게 승차감이 편안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넓은 휠 베이스에서 오는 편안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제 3세대 플랫폼으로 사용 중이기 때문에 휠 베이스가 G70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훨씬 더 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장이 길어지고 이게 휠 베이스가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좀 안정적인 승차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승차감은 휠 사이즈도 한몫합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두 차종 모두 19인치 휠이 달려있는 차량이었어요. 그러니까 휠이 같기 때문에 승차감을 좀 더 집중적으로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계속 이렇게 며칠 동안 타고 다니니까 확실하게 N9이 좀 더 편안합니다. 그리고 G70에는 없는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가 전방이랑 도어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 2도 물론 이제 선택 옵션이긴 하지만 빌트인 캠 2도 넣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신형이기 때문에 이런 온갖 좋은 옵션들이 이 소나타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비교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대신 HDA,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는 HDA2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 1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N9으로 오면은 버킷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지금 제가 또 더워가지고 통풍 시트를 켜놓은 상태인데요. 이 버킷 시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버킷 같지만 버킷 같지 않은 세미 버킷 같은 그런 시트인데요. 여기 안쪽에는 스웨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을 틀었을 때에도 일반적인 가죽 시트에 비해서 뭐라 그럴까, 바람 세기가 조금 덜 해요. 지금 제가 3단, 이게 통풍 시트는 3단이 제일 최고인데요. 3단을 틀었어도 일반적인 가죽 시트의 1단, 5월 2단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바람 세기가.
그래서 뭔가 시원함이 덜해서 아쉬워요. 그리고 소나타 D 엣지 같은 경우는 이 터치식 공조 시스템이 이 UI가 되게 귀엽고 독특합니다. 보통 이제 현대차에 적용되는 이 UI 같은 경우는 그냥 클릭하면은 뭐 색깔이 바뀌거나 뭐 진해지거나 요 정도인데요. D 엣지에 들어가는 그래픽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누르거나 이렇게 하면은 뭔가 그 근처에 파란 색깔이 이렇게 쫙 하면서 그래픽, 애니메이션 그래픽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눌렀을 때 애니메이션 그래픽이 들어와서 좀 더 보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적으로만 봤을 때 펀 드라이빙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N9이 더 좋고요. 나는 좀 그런 것보단 고급스러움, 편안함, 우아함 이런 것들을 원한다면은 G70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연비도 공인 연비는 리터당 11km 정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주행한 결과 연비가 13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3. 지금 1에서 다시 0으로 떨어졌네요. 아무튼 실주행 연비는 리터당 13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N9의 연비가 비교적 준수한 편인 것 같아요. G70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간 타고 다녔는데 연비가 한 8에서 9km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뭐 4륜이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연비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나타의 고성능 N9의 시승을 마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